근데 그게 시간에 제한을 두면 사실 더 하고 싶어지고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도 딱히 시간 제한을 두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마들 생각에는 제한을 안 두면 이게 무한정 늘어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애가 아예게 현실 세계에는 자기 현실 세계의 삶을 돌보지 않고 가상 세계에서만 살까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독이 될까봐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용용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 이제 어떤 질문들을 이제 갖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아이들에게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질문이었나요? 이제 맨날 게임 중독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라 라고 하는데 사실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지는 말해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선 제가 2번의 게임 중독 증상을 겪으면서 뭐가 문제지? 나 혼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를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러면서 던지게 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3가지 질문들이 온라인 세계에 빠져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현실로 돌아오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나는 이 게임을 혹은 이 캐릭터 포지션을 왜 좋아하는가? 2번째, 게임을 통해서 내가 얻는 감정이 무엇인가? 3번째는 그 게임에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 3가지 질문을 왜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3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의 핵심은 게임에서 느끼는, 게임에 빠지게 하는 감정들을 찾아내서 현실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아이의 욕구와 결핍을 찾아낼 수 있고, 2번째, 3번째 질문을 하면서 현실에서 아이에게 충족시켜줘야 할 감정 혹은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현실에서 해소하고 있지 못한 욕망이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결국 이 질문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힘은 게임과 현실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게 될 거예요. 저는 사실 게임하는 시간 자체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편에서 말했듯이 게임 중독은 그냥 게임을 오래 한다 라고 정의되는 게 아니라 게임으로 인해서 내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즉 온라인 세계에 갇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걸 혼자 알아차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게임에 중독되는 친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지 못한 결핍과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또 다른 세상에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과 욕망을 들여다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3가지 질문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역할을 부모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답하기가. 그쵸? 왜냐면 내가 뭘 좋아할 때 왜 좋아하는지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물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저 3가지 질문들이 아이 혼자 하기엔 쉬운 질문이 아니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는 채널 영상에 함께 작업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전편에서 제가 아이들이 무언가에 중독되고 어떤 것을 탐닉하는 것이 내가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자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말라고 윽박 지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 게임에 막 발을 들이기 시작한 아이들이라면 대화가 좀 더 쉬울 수 있지만 이미 중독 상태에 있는 특히 사춘기 자녀라면 대화하기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 질문들을 던지기 전에 먼저 혼을 많이 내시죠. 이제 부모님들이 혼내실 때 막 너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 왜 그러는데?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이 질문들이 그 행동을 왜 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라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은 질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모님한테 혼나면서 저런 질문을 듣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약간 마음이 얼어붙는 느낌? 이게 화를 내는 건 대화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도 알기 때문에 그냥 말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결국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고 봐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거 부모님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되고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라인 세상과 게임은 아이들의 또 다른 세계라고 바라봐 주시면서 그 세상을 함께 공유해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대화를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게임 1시간 하면 공부 2시간 해 이렇게 하는 대신에 게임 1시간 하면 나랑 1시간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눠야 한다라는 방식을 써보는 건 좀 어떨까 싶어요. 아무래도 공부보다는 걷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 부모님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유튜브 촬영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중2 아들하고 처음으로 좀 대화다운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냥 대화를 한다는 게 막 그동안 뭐 애랑 말도 안 하고 뭐 성적이나 체크하고 학원 제대로 갔는지나 체크하다가 갑자기 자, 너의 결핍이 뭐니?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애가 하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로 화제를 돌려서 그렇게 다가가서 관계가 좋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 너 이 게임에서 뭐 재밌는 게 뭐야? 뭐 너가 하는 게임은 뭐 팀이 몇 명이야? 뭐 너는 팀에서 무슨 역할을 해? 뭐 너네 팀원들 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이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대화를 좀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지금 말씀해주신 방법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결국 아이가 현실에서 느끼는 결핍과 해소하지 못한 욕망을 알아내고 현실로 돌리려면 이제 애들이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해도 사춘기 애들 절대 안 따라갑니다. 약간 제가 그랬거든요. 부모님들이 궁금해 주셔야 돼요. 저 3가지 질문으로 알고자 하는 것에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통장님이 말씀해 주신 질문들에 다 있어요. 사실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어떤 포지션에서 게임을 하는지, 이제 게임할 때 어떤 것에 재미를 느끼는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이제 오로지 아이들 가치관, 제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3가지 질문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면 게임과 아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서 3가지 질문으로 좁혀나가시면 됩니다. 이 질문을 적용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사례는 제가 16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제가 교우 관계가 나빠져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게임에 빠지게 됐는데요. 이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3가지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관계 단절에서 오는 우울감. 여기서부터 시작된 결핍이고요. 두 번째는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는 순간에 대한 욕망, 내면의 화를 푸는 것에 대한 욕망,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하는 욕망이었어요. 이때 제가 진짜 우연하게 나를 때리고 괴롭히는 애들한테 맞설 힘을 가지고 싶다, 진짜 다 때려 패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에 킥복싱을 배우게 됐고, 저는 그 과정에서 결핍과 욕구를 모두 해소하게 됐어요. 거기 가니까 너무 다양한 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서 새 친구들을 사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킥복싱을 하면서 타격감을 배우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장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같은 게임을 하는 두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예요. 이제 같은 게임을 하는 28살 여성분과 29살 남성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28살 여성분은 처음에는 남자친구 때문에 게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보조하는 역할의 힐러로만 게임을 했죠. 그러다가 다른 챔프를 연습하게 됐는데 제가 좀 못하자 제가 여자인 점으로 저를 공격했어요. 게임을 하며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게 화가 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여자 유저라고 무시하는 남자들에게 내 실력을 증명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점수를 올릴 때 가장 큰 희열을 느껴요 라고 저한테 말을 했었어요. 이제 반면에 29살 남자분은 저는 일부러 점수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저보다 못하는 애들 사이에 들어가서 걔네를 학살하는 게 좋아요. 점수 낮은 애들이 나를 잘한다고 추켜 세우고 저한테 발악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만 그 게임에서 느끼는 바와 게임을 하는 플레이 방식이 너무 다르죠. 이제 남자분은 취업을 하고 나서 약간 공장같이 돌아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어떤 성취감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이후에 여자친구하고 함께 운동을 시작하면서 게임을 싹 끊게 됐거든요.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운동을 할 때 여자친구분이 근력 이렇게 무게 치는 거를 되게 칭찬해주고 부러워해줬대요. 이제 28살 여자분은 게임을 통해서 약간 여자 게임 유저로서 뭔가를 해내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여자 게임 유저들을 모아서 실력을 키우는 모임을 만들고 그 사람들 이야기로 글 써보는 작업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 중독에서 되게 많이 벗어났어요. 이제 매일 밤마다 저랑 약간 남자애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에 화를 느끼면서 이제 막 울면서 밤새도록 게임을 했었는데요. 저희 둘 다 저작업을 해가면서 게임을 되게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